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5월 25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 모두 지수의 상승폭만 본다면 오늘은 정말 양호했던 시장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는 오늘 0.8%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1.4%의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79,900원에 마무리되었고 SK하이닉스는 3% 가까운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반도체 업종인데도 오늘은 하이닉스의 상승이 돋보였던 것 같아요. 이어서 현대차, 오늘 현대차는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 카카오는 1.3%의 상승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정말 오랜만에 지난 5월 10일 이후로 처음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또 기관 쪽의 매수 주체를 살펴보면 금융투자, 투신, 기타금융,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상당히 골고루 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폭을 보면 약 700억 규모의 순매수를 보여주었는데 그렇게 규모적인 측면에서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추세를 한번 보세요. 지난 5월 11일부터 매일같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순매도의 강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5월 11일에는 2조, 12일에는 2조 7천억, 그리고 5월 13일에는 1조 4천억, 이렇게 조 단위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1천억, 2천억 이렇게 매도세를 보여주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순매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은 소폭의 순매수라고 하더라도 비교적 과거 대비 줄어드는 매도폭, 이런 흐름을 본다면 5월 남은 기간 동안에 조금은 기대감을 갖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오늘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에서 오늘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지금 6거래일째죠.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하이닉스는 삼성전자하고 달리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도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유일하게 외국인만 매도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오늘 카카오는 1%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비교적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대한항공, 셀트리온, HMM, 강원랜드,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여행, 카지노, 항공, 그리고 엔터주까지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네이버, SK하이닉스, 삼성 SDI, 대한항공,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전형적인 코스피 우량주,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를 했네요. 그래도 기관이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해 주었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매수해야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빠른 시일 내에 매수가 이어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상승 업종을 한번 살펴보면 가장 많이 상승한 업종이 운수창고 그리고 음식료업, 이 2가지 업종인데 2%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거든요. 일단 운수창고 같은 경우에는 HMM, 해운업종하고 대한항공, 항공업종, 이 2가지가 오늘 운수창고 내에서 시장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HMM과 연관지어서 본다면 화물 운송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가 발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고, 이런 부분이야말로 단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대한항공만의 매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미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5%의 상승이 나왔고
지금 3일째 3거래일째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1.4%의 상승이 나왔고, 어제는 비교적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지만 오늘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세적으로 반등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S&P 500도 1%의 상승이 나왔고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지수가 많이 상승을 했죠. 자, 이렇게 미국의 3대 지수의 흐름이 좋은데, 그렇다 보니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와 국내 시장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번 이유를 찾아보자면 지난 주말에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었고, 이 때문에 주식을 포함한 위험자산 회피 심리, 이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어제는 시장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제 비트코인도 급등을 하고 또 미국 3대 지수까지 모두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투자 심리가 완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면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도 0.6%의 상승이 나왔고, 대만은 무려 1.6%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TSMC를 중심으로 대만 시장이 상당히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반등폭도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또 중국 상해지수를 보더라도 1.6%의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약 2달 동안 이어졌던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을 볼 때는 지금 한 달, 2달이 아니라 수개월째 부침을 겪고 있는 그런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수를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힘들다, 시장이 쉽지 않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때가 작년 11월이거든요. 작년 11월달 이후로 월 단위로 볼 때는 지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지금 5월달까지 포함한다면 7개월째 종가 기준으로 지수는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위주로 부여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지수의 흐름과 상관없이 굉장히 부침이 심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과거의 하락 장세, 지금 이런 구간은 아니니까 너무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고, 저는 오히려 성장주, 그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6월달에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매일 다음 달을 기대해보자, 이런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근거를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6월달이라는 것은 2분기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렇다 보니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가 있고, 또 3분기에는 반도체의 이익 성장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스마트폰 출시를 앞둔 시점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가 있고, 또 2021년의 절반이 지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본다면 2022년,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씩 녹아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시기상 6월달이 되었을 때 조금씩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업계에서는 2023년에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정점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직까지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고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시장 조사 업체인 IC 인사이츠에 따르면 내년에는 2018년을 뛰어넘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또 2023년에는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6월달 한번 주목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 영상 주제를 살펴보면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업황은 문제가 없지만 삼성전자를 괴롭히고 있는 외부 변수들, 바로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데 탄력이 제한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었고, 그렇다는 것은 이 불확실성,
이런 내용이 조금 더 진정이 되고 사라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성장주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월 달에 연준 FOMC에서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좀 제거할 수 있는 어떠한 언급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제로 소멸과 함께 다시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월 FOMC에서 특정 시점을 명시하면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해보겠다. 이런 언급이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과거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놀랬던 것이고 지금은 몇 달 전부터 꾸준하게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끝나지 않는 불확실성. 이게 꾸준히 이어지다 보니까 성장주도 상승할 만하면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이슈는 시장이 충분하게 녹아들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6월 FOMC에서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언급이 나오게 된다면 또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장을 화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FOMC 아마 6월 중순쯤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말로 변곡점이 될지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월부터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종목이든지 그 종목에는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시장 기대치보다 너무 빠르게 상승했다면 반드시 조정은 발생이 되는 것이고 또 시장 기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면 다시 주가는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이 주가의 성질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최대한 차트를 압축시켰는데 2019년도 8월달부터 지금까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쪽 기간을 살펴볼게요. 작년 3월부터 10월이죠. 주가의 상승 속도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분홍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 전반적인 상승 속도, 기울기를 살펴보면 지금 분홍색 선을 따라서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울기를 그대로 움직여서 19년도에 이렇게 대입을 해볼게요. 물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기울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올 초까지 한번 보시면 이 기울기를 크게 벗어나는 정말 빠르고 가파른 주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몇 개월째 주가가 횡보를 보여주고 있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이 두 가지를 모두 겪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기울기를 그대로 옮겨서 지금까지로 연결을 시켜보면 작년 이때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조금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6월달이 되었을 때는 조금 이 갭이 좁혀질 수가 있고 그때가 되었을 때는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재료가 소멸될 수 있는 6월 FOMC도 있고 또 6월달이 되었을 때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보면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녹아들 수가 있으니까 6월달이 반도체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1월달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4개월 이상 한참을 기다렸잖아요. 조금만 더 인내를 해보신다면 반드시 좋은 시간은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한번 참조해보세요. 우리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 항상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체감적으로 크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 마켓 규모만 보시더라도 2021년 올해 같은 경우는 2018년도보다 조금은 못 미칠 수가 있지만 2022년과 2023년 지난 2018년에 능가할 것이고 특히 23년에는 피크를 찍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2023년에 반도체 시장을 떠나야 된다 이런 의견은 아니고요. 항상 업황이라는 것은 조금은 사이클이 있거든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2017년과 18년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지만 다시 19년과 20년도에 또 업황은 침체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치 주가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반도체 시장 규모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 정말로 정점이 된다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조금씩 꺾일 것이고 그렇지만 특정 시점이 되었을 때는
다시 2023년을 넘어서는 그런 시점은 다시 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차라리 6월 FMCA에서 테이퍼링 논의 시점에 대해서 확실히 명시를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계속되는 불확실성을 가져가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은 충격파를 주더라도 이 불확실한 재료를 털고 가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과거 2013년도에 테이퍼링 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연 13년 5월 말 연준에서 공식적인 테이퍼링을 언급하고 주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13년 당시의 삼성전자 차트인데 이 시점이죠. 13년 5월 말 그리고 약 한 달 일주일 동안 주가의 하락폭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한 달 일주일 동안 약 21%의 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다시 제 위치까지 원상 복귀가 되었는데 실제로 6월달에 FOMC 회의에서 연준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과거 이때처럼 주가에 큰 급락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이퍼링 이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못해도 올 초부터 아마 2월달부터 채권금리 상승과 함께 조금씩 테이퍼링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고 또 시장에서는 그런 재료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과거 13년도 당시 이때처럼 큰 폭의 조정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가지 이슈를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는 6월달에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만 더 인내를 해보면서 항상 시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